저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이 뉴스타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들어갈 때부터 우리 돌아가신,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상구야, 너는 커서 꼭 의사가 되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셨어요. 그 의사가 돼가지고 병을 좀 낫게 하는 그런 의사가 되라. 그래 아버님은 걸리신 병을 못 낫고 돌아가셨어요. 네. 아마 그게 굉장히 한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라.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병 걸린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한다는 일처럼 멋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면 그 의사라는 말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해 보니까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은 안 나오고 자꾸 치료한다고 그래요. 치료. 여러분, 환자들이 병에 걸렸을 때 원하는 것은 치료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원하세요? 치유예요. 환자들은 치유를 원하는데 저는 의과대학생으로서 치료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치유, 병을 낫게 하려면 이 병이, 여러분이 가지신 이 병이 원인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야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치료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치료. 그러면 그 고혈압 치료 약은 치료하는 거예요. 약으로 치유되는 병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그 고혈압 치료약 또는 치료제라고 부르죠. 그거 언제까지 먹으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은 죽을 때까지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 말은 고혈압이라는 병은 그 고혈압 약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 의과대학 들어와서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됐어. 와, 그러면 우리는 그럼 고혈압은 어떻게 치유한다? 암은 어떻게 치유된다? 는 얘기는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따졌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유할 수가 없다. 암을 치유하려면 암이 어떻게 걸렸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암에 걸리면 어떻게 돼? 자꾸 치료해. 1차 치료하고 또 기다렸다가 좋아졌는 줄 알았는데 또 좀 있으면 뭐예요? 재발하고 또 치료하고 또 재발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지금 있는 판이에요. 치료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고혈압을 치료한다는 말은 뭐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고혈압이라는 질병 때문에 생긴 증세, 고혈압의 증세는 뭐예요?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혈압을 어떻게 해주는 게 치료예요? 그 고혈압은 병을 치유하는 약 아니에요. 그 혈압을 자꾸 조절해주고 좀 낮춰주는 그것만 평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의사들은 병 못 고칩니까? 교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병을 낫게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병의 원인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을 몰라서. 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는 병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왜 병에 걸리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 원인을 모르니 치유하는 건 안 되죠. 자, 그래서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병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1990년도부터 해서 이제 2000년도에 오면서 병에 걸리는 질병의 원인이 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가 뭐냐?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포입니다. 세포의 변질이 질병이에요. 정상적이든 건강한 세포가 변질이 되면 온갖 그 세포가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세포의 변질은 뭐가 변질되는 거다? 그게 유전자의 변질이야. 자, 유전자 그러면 좀 애매한데 세포를 컴퓨터로 보면 각 컴퓨터마다 깔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대로 컴퓨터는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를 컴퓨터로 보면 그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장세포 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는 질병은 뭐가 문제예요? 위장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시키는 프로그램이 그게 유전자인데 그 프로그램이 켜져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방금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물질, 쉬운 말로 바꿔서 하면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면 소화제가 생산되게 안 되게? 안 되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화불량이라는 질병의 원인이에요. 위장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즉 유전자, 즉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울증이라는 병은 뭘까요? 우리들의 뇌세포, 우울증은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그래요. 자, 뇌세포에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소위 행복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물질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엔도르핀이라는 물질. 엔도르핀. 예. 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뇌세포 안에 있어요.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꺼져버리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우울증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 심지어는 우리가 소위 마음의 병이라고 알았던 우울증까지도 알고 보면 세포의 변질이야. 그 세포의 변질은 뭐의 변질이에요? 유전자의 변질이야.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다. 이것을 드디어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알게 된 거는 1990년도 들어와서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왜 현대의학은 뭐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로 생긴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우리는 질병의 원인을 모른다 그러고 있었어요. 1990년까지도 모른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왜 몰랐겠습니까? 우리 의사들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 안에는 각종 유전자가 깔려 있다는 것을 그건 다 알았는데 우리 의사들이 크게 오해한 것이 뭐냐면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어떻게 보니까 변해. 그게 1990년도 말입니다.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쭉 하다가 유전자들은 아주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옛날에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나면 그 유전자는 나한테 이제 들어오면 안 변하는 거니까 나도 우리 부모하고 똑같은 유전적 문제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운명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Destiny라고 그래요. Destiny. 우리 인간의 운명은 우리 부모가 나에게 물려주신 유전자가 결정한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운명이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더랬어요. 그래서 이 1990년도 말부터 2000년, 서기 2000년에 들어오면서 우리 과학자들이 너무 놀란 거야. 유전자가 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질병은
어떤 유전자가 변했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달라. 우와, 유전자가 변한다고? 이제 이렇게 돼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뉴스를 만 골라서 이 세상에 발표하는 잡지, 타임 잡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타임 잡지. 이 타임 잡지에서 유전자가 변한다라는 놀라운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정말 타임 잡지에서 그 뉴스를 어디다가 올린다는 것? 이 표지에, 타임 잡지 표지에. 지금 이 타임 잡지 표지는 언제냐 하면 2010년, 한 15년 전이에요. 그렇죠?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 표지에서 크게 때렸습니다. 대서특필이라 그래. 여기 보면 자, 일반인들은 유전자라는 말은 별로 잘 안 쓰고 그냥 유전자를 DNA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왜 당신의 유전자, your DNA, 유전자는 자, 여기 destiny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운명. 왜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is not. why your DNA is not your destiny.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가?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는 변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 다 나는 아주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어.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건 내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유전자는 아주 쉽게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당신의 운명은 이 데스티니는 당신의 유전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도 예외가 아닙니다. 암이라는 질병도 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가 가장 심하게 변질된 질병이에요. 가장 유전자 변질하는 그 유전자의 종류가 아주 많은 질병에 속하는 게 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정상세포, 건강한 정상세포 안에는 정상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평생 정상인으로서 암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다가 보니까 그 유전자가 어떻게 안 변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변했을까? 이상구 박사는 안 변했는데? 그렇죠? 이거 생각해 볼 만해요, 안 해요? 이거 생각해 볼 만해. 나는 운이 나빠서 그렇다? 아니에요. 유전자 변질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전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점점 깊이 들어가 보겠지만은 이 유전자라는 것은 공부를 해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합니다. 유전자의 종류는 약 한 2만 2천여 가지 정도가 돼요. 그 수많은 2만 가지가 넘는 유전자들 중에 그 유전자들은 각 유전자마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2만 개가 넘는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들이 선택적으로 변질이 됐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에요. 모든 질병은 전부 다 유전자 변질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현대의학은 정말 여러분 그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바티칸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천동설,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 코페르니쿠스는 뭐야? 아니야.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현대의학에서 뭐 유전자가 변한다고?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그 혁명만큼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타임 잡지에서 이렇게 커버 스토리죠. 이 표지에다가 이렇게 대서특필했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특히 누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암 환자들입니다. 내 유전자는 왜 변했을까? 유전자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유전자는 어떻게 변할 수 있으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자, 변할 수 있다는 말은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했다. 그렇다면 정상 상태에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비정상 유전자, 암 유전자가 됐다. 변화될 수 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정상 유전자는 비정상 유전자, 암 유전자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돼요? 그렇죠. 변질된 암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네. 이것이 그 변질 자체가 회복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다 내 유전자는 변질됐을까?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변질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동안 이 유전자의 회복을 체험하신 분들이, 뉴스타트로 체험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오셨는데 유방암이 완전히 회복돼 버렸습니다. 손 들어서
저런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라고 회복 안 될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자리에 이제 이 자리가 이경원 씨 자리야. 음. 예. 자리인데 이분이 아마 내일 모레 오신다니까. 이분은 지난 2년 동안 계속 뉴스타트를 하고 꼭 이 자리에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2년 2개월 전에 와서 그 당시에는 간암, 간경화, 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식도 정맥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이제는 3개월 안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3개월 안에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간 이식한다고 낫는 거 아닙니다. 간 이식도 무엇에 불과해요? 치료에 불과합니다. 치유되려면 이경원 씨도 어떻게 돼야 돼? 이 유전자, 정상 유전자가 변질된 이 변질이 어떻게 돼야 돼? 회복이 되면 나. 왜 변질됐을까? 어쩌면 회복이 될까? 이거를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회복되실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치유의 길입니다.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했다면 왜 변질된가? 그 변질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고 그 변질의 원인을 알면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 원인을 내 생활로부터 제거하면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뉴스타트에서는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간 이식 수술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했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면 어떻게? 유전자는 항상 어떻게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요. 이분이 2년 2개월 전 이제 이번 달 되면 2년 3개월째입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계속 참가하시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네. 자기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잘 아세요. 네. 그분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오시면 이제 만나보세요. 이번에는 두 분이 이제 계셔서 유방암도 없어지고 많은 암 환자들이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돼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유전자가 변질될 수도 있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왜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저 배짱이야. 저 배짱이 생겨야 돼. 너 암세포구나. 너 원래 정상이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정상으로 돌아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본래는 자 이제 이상구 박사는 아주 건강합니다. 지금 82세 건강해요. 근데 우리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일매일 지난 82년 동안 이상구의 몸 안에서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암 환자가 안 됐었어요. 그건 왜 그렇게? 암세포가 생기긴 생겼는데 그 생긴 암세포들 중에 많은 암세포들이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갔습니다. 제 몸에서 또 그럴 거예요. 내일 되면 또 새로운 암세포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생긴 암세포가 또다시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 근데 여러분 몸에서는 그 어느 때부턴가 매일매일 정상으로 돌아가던 암세포들이 안 돌아가기 시작해. 그리고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은 암세포들은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백혈구, 이 면역세포를 백혈구라고 부릅니다. 저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와서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 특별한 백혈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T세포예요.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 보면, 자, 지금 여러 T세포들이 각 곳에 흩어져 있다가 암세포가 딱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듭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노릇이야. 그렇죠?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T세포들은 알아요. 이거 너무 이상한 일 아니에요? 우린 몰라. T세포들은 알고 암세포들을 죽이기 위해서 쫙 이렇게 여기에 암세포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T세포는 어떻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냐고 하면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T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지금 유전자에 뭐 색깔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색깔로 분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색 유전자도 있고 이런 유전자도 있고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 암세포를 죽이는 특수한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T세포 안에 여러 색깔의 유전자가 많이 다 입력이 되어 있지만 이 T세포 안에 지금 이 T세포는 조그맣게 아주 동글동글하게 됩니다. 이건 아직도 T세포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비활성화된 상태다. 근데 이제 이 T세포가 암세포로
아주 근접해서 하게 되면 이 T세포가 이 동글동글하고 조그맣은 T세포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는데 이 활성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지금 이 T세포 속에 이제 비활성화된 유전자가 있는데 이제 아주 근접하게 되면 다음 순간에 이렇게 지금 비활성화 또는 쉬운 말로 꺼져 있다 그래요. 유전자 이렇게 되면 켜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지금 켜지기 직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암세포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짠 하고 켜집니다. 켜지면 이 조그맣고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어떻게 활성화되냐면 이렇게 활성화돼요. 오. 그러면서 이 켜진 유전자를 통해서 무슨 물질을 생산한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지금 암세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지금 완전히 납작해졌어요. 본래 암세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탁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암 환자가 안 된 이유는 매일매일 첫째, 새롭게 생긴 암세포가 다시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세포도 있었고 정상세포로 안 돌아가는 놈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암 환자가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다가 여러분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겼어요. 20년 전,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거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거예요. 왜? 이거를 밝혀야 돼요. 자, 이런 현상은 본래 암세포가 이렇게 있고 T세포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어. 모르고 사는 동안에 이런 그리고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그래서 이렇게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었어. 왜 더 이상 반복을 안 할까? 왜 여러분의 T세포는 암세포를 안 죽일까? 암세포를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그래야지. 그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암 환자가 아닐 수 있도록 이제 암이 치유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 왜 내 몸 안에서는 암세포 안에 있는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
여러분이 알면 낫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모르니까 병원서 어떻게 해주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모르잖아, 이런 내용을.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적으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낫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나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뉴스타트를 해서 나으신 분들은 이 내가 지금 뉴스타를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이런 이론, 내용, 이런 진리를 알고 해야 돼. 그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승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암 세포가 정상적인 제 몸 안에서도 지난 80년 동안 암 세포가 많이 생겼지만은 암 세포가 이제 생겼어도 여러분 암 세포가 나는 이 이상구라는 사람 몸 안에서는 암 세포로서는 앞으로 잘 살아갈 가망성이 뭐예요? 없구나. 를 암세포가 느끼면 암세포는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를 해보니까 암세포로 변질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암세포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발생했던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카이스트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암 환자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발표를 해줘야 돼. 그렇죠? 암세포가 됐다고 해서 그냥 암세포로 영원히 존재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에서는 어떻게 암세포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좀 발표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발표는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게? 과학자들은 알아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있구나. 그런데 암 환자들은 이 암세포가 되어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원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학자들, 이 최첨단 과학자들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약을 만들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약을 개발하자. 여러분, 약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암 환자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다들 뭐예요? 그 생긴 암세포들도 다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오는데 왜 내 몸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와서는 치료라는 건 없어요. 왜? 치료 가지고는 암이 치유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식이요법 한다, 뭐 자연 치료다, 뭐 이런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는 유전자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나의 암 환자로서 내 유전자는 왜 변질이 된데 왜 모든 변질된 유전자는 우리 몸 안에서 다시 정상 유전자로 다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암 환자들 몸 안에서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지적해서 환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거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딱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나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가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꿔주면 놀랍게도 암세포들이 다시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가.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초기 원천 기술 개발, 조광현 박사, 카이스트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연구 중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이게 기술의 문제일까, 이게? 왜? 건강한 사람들 몸 안에서는 기술을 몰라도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 근데 왜 기술이냐 말이야.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도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기술자들이에요. 왜? 제 몸 안에서는 뭐예요? 암세포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제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 그렇게 암세포가 됐을 때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이게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운 것은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다. 따라서 유전자는 뭐예요? 변할 수 있다. 네,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결국은 뉴스타트 공부를 깊이 해가시면 그 기술자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그 기술자들이 누군지를 정체를 발견하게 돼요. 네. 유전자를 조절하는 기술자. 네.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수 연구 성과로 지금 이 기술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라는 말의 뜻은 이제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줄로 알았더니 유전자는 변합니다라는 이제 이 발견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이 에피제네틱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과학이 생겨났습니다.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생소하죠, 그렇죠? 그런데 본래는 제네틱스입니다. 제네틱스라는 말은 유전자학이라는 말이에요. 이 GEN, 이 유전자라는 뜻이고, 그렇게 유전자학을 제네틱스라고 그러는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과학자들은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변할 수 있다. 일단 사람이 태어나면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쳤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이 제네틱스를 배웠습니다. 제네틱스는 어떻게 가르치는 유전자학인데 후천적으로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암에 걸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다 유전자의 변질이야. 그거 다 선천적으로 변했어요? 후천적으로 변했어요? 후천적으로. 드디어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아무리 부모로부터 건강한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해도 후천적으로 그 유전자는 변질이 돼서 내가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학문이 에피제네틱스, 이거를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학문은 제가 이 고대학 다닐 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학,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유전자 의학이 탄생해서 뭐를 보여준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유전자는 어떻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자, 이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나타내 보여준다.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s you make.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뭐가? 선택, choice. 이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 여러분의 몸 안에 암이 생기고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알고 보니까 누구의 뭐더라? 환자 자신들의 선택이더라. 자, 이거 여러분 무슨 선택을 어떻게 했길래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고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그리고 무슨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몸에서는 여러분들의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거요.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들의 선택이 선택.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말은 새로운 출발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출발은 지금 이 타임 잡지 이 표지를 적용하면 새로운 출발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뉴 스타트는 새로운 선택이지. 여러분은 나의 어떤 선택으로 지금까지의 나의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로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예요. 자, 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잠깐 해보겠습니다. 산돼지예요. 이게 뭐예요? 송곳니. 이 산돼지는 그렇죠. 이 털도 아주 보세요. 셉니다. 그리고 이 주둥이도 아주 길고. 자, 집돼지. 뭐가 없어요? 송곳니가 없어요. 이 집돼지가 집에서 살려니까 재미없어. 나는 산으로 갈래. 하고 산으로 토꼈다고 합시다. 산으로 도망가기로 선택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송곳니가 없는 집돼지가 송곳니가 있는 산돼지로 변합니다. 놀라워요. 유전자는 무엇의 선택으로 변한다? 네, 환경의 선택으로. 자, 지금 이거는 외부적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 모든 집돼지들은 본래는 무슨 돼지였을까요?
조상은 산돼지지. 모든 집돼지들의 조상은 다 뭐가 있었어? 송곳니가 있었어. 그러면 집으로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면 점점 뭐가 없어져? 송곳니가 없어져. 후천적인 선택이에요. 나는 집에서 살래. 라고 선택하면 송곳니 유전자가 점점 어떻게 된다?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의 선택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의 선택. 어떤 환경?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아름다운 설악산이라는 아름다운 외부적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제는 흰 쌀밥이 아니라 무슨 밥이 나온다? 현미밥이 나오고 여러 가지 선택이 달라졌어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타임지 기자가 기록한 대로. 자,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요즘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돼지들로 치면 송곳니인데 아프리카 코끼리들 뭐가 있어? 상아.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상아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요즘 코끼리에 상아가 없는 이유.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프리카. 자, 상아, 아프리카 코끼리. 코끼리는 아프리카에도 살고 있고 또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인도. 근데 인도에서는 이런 현상이 안 생기고 있어요. 다 상아가 있어. 아프리카에서만 지금 코끼리의 상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상아가 없어진다는 말은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T세포가 여러분의 암세포를 죽이려면 그 T세포 안에서 무슨 유전자가 켜져야 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를 죽여. 이게 안 켜지면 어떻게 해? T세포가 있기는 있는데 암세포를 안 죽여. 왜 안 켜질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프리카 코끼리에게는 아직도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유전자가 최근에 와서 어떻게, 지난 한 20, 30년을 걸쳐서 이게 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꺼져버린 코끼리들에게는 상아가 안 생겨. 자, 아까 우리가 산돼지, 집돼지 얘기를 했는데, 그 돼지의 경우에는 완전히 어떤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이지. 그렇죠? 산이냐, 집이냐. 그 환경,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코끼리는 외부적 환경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무슨 변화로 유전자가 꺼졌을까?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그렇죠? 자, 이게 잘 들으세요.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켜졌던 유전자가 꺼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옛날에는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이제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다. 왜 그래요? 아프리카에는 인도에는 없는 게 있어요. 인도에는 정부가 완전히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뭐가 없어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지금 아프리카는 여기저기 모든 국가들이 다 뭐예요? 서로 분열이 돼서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 네,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를 사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이 사람 돈 없어. 그러니까 돈 될 때가 뭐밖에 없어? 코끼리 상어. 인도에는 코끼리를 안 죽여요. 코끼리를 신성시해. 아주 코끼리를 잘 대우해요. 그 아프리카 코끼리를 막 죽여. 네. 그러면 인도 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서식지,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은 똑같아. 변하지 않아. 근데 뭐가 달라져?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사람이 무서워. 왜? 막 죽이니까. 네, 상아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넣기 위해 밀렵이 차행.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상아 없는 암컷 유전자만 후대로 전해졌다. 유전자가 변질이 됐다. 무엇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코끼리들은 이 감성이 아주 풍부하대요. 자, 코끼리들은 주로 가족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25마리 뭐 이런 한 가족이 같이 움직이다가 총성이 빵 하고 났어요. 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 멀리 도망가서 보니까 덩치 큰 상아가 제일 멋있는 비싼 상아를 가진 삼촌 코끼리가 안 보여. 다음 날 그 자리에 온 가족이 가보니까 삼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고 뭐는 잘려가고 없어. 상아는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암컷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 있으면 상아가 길고 잘생겼을수록 빨리 죽어. 자, 이거는 외부적인 서식지는 동일해. 변하지 않았어. 외부적 환경은 변하지 않았으나 어디에 변화가 온 거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면의 변화. 자, 여러분의 외부적 환경과 내면의 환경,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환경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은 어떤가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 환경은 괜찮은가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꾸 분석하면서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래서 내 정상 건강했던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내 T세포가 잘 죽였어야 되는데 또는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내 암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가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게 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분석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암이 낫습니다. 뭐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유전자를 공부를 하면서 왜? 암이라는 게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거니까. 이 변질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암 덩어리를 떼내고 항암제를 쓰고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봐야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 외부적인 환경, 다른 여러 환경들을 들에서 오는 그 원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계속 치료해야죠. 근데 계속 치료하다 보면 그 치료받는 동안에 내면에 또는 여러분 몸에 어떤 환경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익한 환경이 발생할까요? 암에게 유익한 환경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치료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암에게 더 유익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나는 새로운 어떤 결정을, 새로운 무엇을?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현명하게 선택하신 분들은 실제로 놀라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이경원 씨라는 분은 간암이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간암이. 그리고 간경화도 없어지고. 그래서 다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뭐야?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를 초점으로 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하여 나의 그 이 귀중한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가장 건강하게 유지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회복시킬 것인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승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대한 출발 아닙니까, 여러분? 거의 새로운 출발. 그런 새로운 출발로 여러분 정말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이 쟁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전자는 변합니다. 유전자는 회복합니다. 유전자 회복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 진리를 지금 현대의학은 사용하지 않고 이 진리를 기술적으로 약을 개발해서 그렇죠. 약을 개발해서
결국 이 돈이 더 중요해. 여러분,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 몸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 이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